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숲속의 오두막을 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오두막을 구성하는 목재를 각각 제작하고 그룹으로 각 파트를 나눠가며 제작합니다. 그럼 간단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형태를 잡아놓은 것을 바탕으로 오두막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살짝 경사진 곳에 위치하므로 먼저 기단 부분과 상부의 건물을 구분합니다. 지붕의 경사 등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형태를 다듬고 정리합니다. 기본 사람 오브젝트를 보고 비교하거나 벽면의 높이를 측정하여 크기를 검토합니다. 아래 부분을 확장하여 데크를 연장하였습니다. 지붕은 따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두께를 주었습니다. 바깥쪽으로 조금 연장하여 확장합니다. 이동 툴로 움직일 때는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보조선을 활용합니다. 데크 쪽 지붕도 만들어주겠습니다. 면을 복사하고 주변 선을 정리합니다. 중간에 면이 남아있으면 바깥면의 재질이 중간에 끊어져 보이므로 바로바로 지어줍니다. 크기랑 두께를 적절하게 수정합니다. 통나무로 쌓아서 만든 벽면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나무를 컴포넌트로 제작합니다. 막대 형태를 만들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겠습니다. 모서리에 홀을 그려놓고 푸시툴로 밀어서 형태를 만듭니다. 원형 기둥은 너무 인위적일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통나무를 표현했습니다. 복사해서 활용하기 위해 우선 컴포넌트로 지정합니다. 복사할 때는 너무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방향을 바꿔가면서 배치합니다. 대칭 이동 툴을 활용해서 바꿔주었습니다. 건물 벽체를 지붕 쪽 삼각형 부분을 제외하고 지워줍니다. 이제 각 면의 벽체를 제작한 통나무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채워 넣습니다. 작은 범위의 크기 조절은 스케일 툴을 통해 작업합니다. 그러나 긴 면의 벽체는 그대로 스케일을 늘릴 경우 재질이 같이 늘어져서 적용되므로 따로 고유하게 지정하기를 만들고 별개로 편집합니다. 여러 컴포넌트를 같이 선택하고 고유하게 지정을 클릭하면 일괄로 적용되어 동시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반복되는 요소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 단계에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긴 벽체면도 작업하고 나머지 두 면은 복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 구조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먼저 바깥 데크까지 바닥을 만들어 구분합니다. 그 다음 바닥을 지지하는 구조체를 만듭니다. 정확한 구조는 알기 어렵지만 레퍼런스의 사진상 보이는 부분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데크 쪽 지붕을 받치는 기둥은 벽체에 사용한 컴포넌트를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컴포넌트를 재활용하여 리소스를 줄이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배치하고 크기를 조금씩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지지 기둥을 작업합니다. 기둥을 배치할 때는 벽체나 주요 구조물 아래에 받치도록
위치를 고려합니다. 각 모서리와 벽체 하단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기단 아래쪽은 잘 안보이므로 나머지 객체를 숨기고 작업합니다. 상부의 기둥 간격에 따라서 같이 배치해 주었고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구조체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확인합니다. 박공지붕 쪽 벽체는 목재 구조를 선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대칭되는 반쪽을 먼저 작업하고 복사하여 각각 붙여 넣었습니다. 데크에서 지면으로 내려가는 목재 계단을 제작합니다. 단순 육명체를 복사하고 배열하여 표현했습니다. 건물 아래쪽 기단 구조는 외관상 조금 약해 보여서 돌기단으로 바꿔 표현했습니다. 다시 전체 모습을 보면서 형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선착장 데크 쪽을 작업하겠습니다. 데크에 목재 판넬을 하나 제작하고 복사해서 배열합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라인이 많이 겹쳐 보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재질 표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하부 지지 구조도 추가적으로 표현합니다. 각각 부재의 비율을 조금씩 수정하여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두껍거나 얇아지지 않도록 적당한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합니다. 건물 데크 쪽 난간을 간단히 제작 후 복사하였습니다. 이제 재질을 적용하고 중간 점검을 합니다. 저는 작업 시작 또는 마지막에 재질을 입히면 어색한 부분을 바로잡기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채색을 한번 하고 전체적인 비율 형태 등을 점검합니다.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을 위주로 먼저 재질을 적용하고 확인합니다. 지붕까지 재질을 적용 후 확인하였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굴뚝을 간단하게 모델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까지만 표현할 예정이므로 간단히 형태만 잡아줍니다. 작업 후 건물 뒤쪽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재질을 적용하고 굴뚝 뚫린 공간을 간단히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창문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기와 위치를 가늠해 보기 위해 박스를 만들어 배치합니다. 창문의 상하단은 통나무에 맞춰야 하므로 그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였고 좌우 폭은 정치수에 맞게 사이즈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이즈에 맞게 각 통나무 컴포넌트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낸 컴포넌트를 고유하게 지정하고 옆 단면을 복사하여 창문이 들어설 곳에 위치시킵니다. 같은 크기로 옆에도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면을 지워서 창문이 들어설 공간을 만듭니다. 창문의 인방 구조도 기존 나무 요소를 복사해서 활용합니다. 위, 아래, 그리고 양쪽 부재는 기능에 따라 형태와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창문 테두리의 부재를 작업하였고, 다음으로 위아래로 열리는 목재창을 제작합니다. 우선 전체 크기가 되는 박스를 만들어서 위치시킵니다. 목재창은 보통 격자 무늬로 프레임이 있으므로 이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라인으로 그려놓고 두께를 주어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추후 내부 모델링까지 고려하여 안쪽으로도 표현합니다. 창문 재질은 우선 불투명한 재질을 적용합니다. 아래쪽 창문도 복사하여 마무리합니다. 반대쪽 긴 벽면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뚫고 창문을 배치합니다. 창문은 컴포넌트로 만들었으므로 추후에 일괄적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출입문을 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문짝을 제작합니다. 격자무늬 창이 있는 문을 생각하였고 창문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해 나갑니다. 비율이 살짝 안 맞는 것 같아 가로폭을 조금 늘려주었고 그에 맞게 형태를 수정했습니다. 약간의 디테일을 더한 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여 건물은 완성하였고 주변에 식재나 돌멩이들을 채워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작했었던 수풀을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객체를 이동할 때 Z값이 변경되어 진면보다 너무 뜨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작은 돌들도 배치하고 각도를 조금씩 틀어서 회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선들이나 재질을 정리한 후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숲속의 오두막을 모델링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수의 반사 표현, 계절 표현 등 이전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연출 방법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